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은 자산 소득 가리지 않고 무조건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부분 기본소득. 그래서 저희는 청년 기본소득도 하자. 청년 세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됐으니까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 가장 희망이 없어진 계층이 됐으니까 지원하자는 얘기가 제가 청년 기본소득이었는데, 전쟁을 겪을 때도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힘들게 살지만 내 다음 세대는 지금의 나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출산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인류 역사의 처음일 겁니다.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미래를 내 자식들한테 물려준단 말이야. 나도 고생해가면서 뭐하러 해 그거를. 이게 제일 큰 원인일 겁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 중 나라의 장기적인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0.84명대까지 떨어졌고 서울은 0.64명대까지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청년 취업난 심화, 갈수록 깊어지는 남녀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 가장 주요한 요인은 경제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예산은 연 40조 원이 넘을 정도로 막대한 돈이 투입되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님도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 등록제 도입, 임신 노동자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시행한 것들이고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 공약의 가장 핵심인 기본소득을 출산의 문제에 대입해보는 방안이 혁신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쏟고 있는 예산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중에 현금 보조가 가계 효용을 극대화시켜주고 헝가리에서도 파격적인 현금 지원 출산 정책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찾아보니 후보님이 과거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출산 기본소득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가성비 측면에서 고려할 점이 많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출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잠깐만, 먼저 출산 기본소득을 본인은 어떻게 개념 정리하셨어요? 저는 지금 되게 출산율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일시적으로 현금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출산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의 언어를 쓴 일이 없어서 혹시 이게 제가 보기엔 어디에 다른 데 교과서나 아니면 문헌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이 처음 쓴 얘기 같거든요. 기사에서 출산 기본소득을? 그게 아마 산후조리비 지원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냥 충분히 이해하고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논쟁이 참 많습니다. 저는 피할 수 없는 소위 기술혁명 시대 질적으로 전환된 새로운 세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길게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아니면 일론 머스크 같은 이 성공한 디지털 기업의 CEO들이 왜 기본소득을 주장할까? 왜 할까? 그 사람들이 왜 주장하는지 말하는 걸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인용은 못하겠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미래에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중심이 될 거고 점점 비중이 옮겨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고용 없는 영리 활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사라지거나 위축된다. 파이 자체가 통째로 줄어든다. 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기본소득을 주장한 데는 이 소득 지원을 늘리자라는 좌파적 사고도 있는 거고, 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복지제도를 완전히 통폐합해가지고 현금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금 지원으로 효율성을 늘리자라는 우파적 입장도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어떤 것이 반드시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결론은 우리 미래 사회에는 기본소득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러면 할 거냐? 쉽지 않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분 기본소득, 65세 이상은 자산 소득 가리지 않고 무조건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게 부분 기본소득이었죠. 전 국민에게 확대되면 보편 기본소득이 됩니다. 지금 아동수당 10만 원씩 다 지급하고 있죠.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본소득이죠. 그래서 저희는 청년 기본소득도 하자. 청년 세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됐으니까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 가장 희망이 없어진 계층이 됐으니까 지원하자는 얘기가 제가 청년 기본소득이었는데, 출생률 얘기를 좀 하면요.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가능하냐? 아니면은 남녀 성평등을 회복하는 것으로 가능하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면 육아, 보육, 출산, 교육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주면 육아 부담이 또는 양육 부담이 줄어드니까 아이를 많이 출생하지 않을까? 즉 출산 회피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다 맞는 말이죠. 저는 본질적인 대책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문제 속에 답이 있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을 겪을 때도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힘들게 살지만 내 다음 세대는 지금의 나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출산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인류 역사의 처음일 겁니다. 기성세대도 청년세대는 너무 어려워, 나보다 더 힘들 거야. 청년세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새롭게 만들어낼 내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 어려울 텐데, 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미래를 내 자식들한테 물려준단 말이야. 나도 고생해가면서 뭐하러 해 그거를. 이게 제일 큰 원인일 겁니다. 결국은 사회 전체의 희망을 만들어내야죠. 좌절과 절망이 아니고, 그래,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해 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물론 매우 추상적이고 답답한 소리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성장의 회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회가 좀 늘어난다. 그래, 취업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 최소한 인간적인 삶은 보장이 돼.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노인이 돼서 종이박스 줍다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지는 않을 거야 라고 믿어지는 사회라야죠. 성장을 회복하고 복지를 확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은 보장이 된다 라고 믿어져야 되겠죠.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희망을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 그 핵심은 성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 어디 가지고 있어요? 그 근처에 손 드신 분 주세요. 네, 가까운데. 우리 여학생 한 분도 아닌데 앞에 여학생 그림 되겠네요.